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금수저를 넘어서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수저를 얘기하면서 부모님의 재력이라, 부모님의 능력이라, 부모님의 이제 지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솔직히 얘기해서 가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이건 뭐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무시할 수 없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모습들을 이 강좌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도 많이 내신 분이죠. 근데 그분 집안이 다 학자예요. 부모도 학자, 형제도 학자, 친척도 학자. 이게 가문의 역량이죠. 가문에 훌륭한 장군이 많이 나면 그 가문에 훌륭한 군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가문에 훌륭한 예술가가 많으면 그 가문에 예술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또 뭐 운동선수의 자녀들을 운동 잘하고, 그거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교육학을 배울 때 반드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교육학에서 반드시 나오는 주제예요. 교육학에서. 미국의 덕데일이라는 학자하고 윈쉽이라는 학자가 한 100몇 년쯤 전에 이 사람들도 이제 심리학, 발달 심리라든지 교육학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두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후손들을 쭉 조사해 봤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듀크라고 하는 이렇게 좀 범죄인, 약물, 이런 범인, 이런 교도소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고요. 에드워드라고 하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유명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 지성사에 아주 그냥 항상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S가 붙었다는 건 이제 그런 가문의 사람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범죄인, 마약, 이런 거에 찌들은 사람들, 주크라는 사람의 그 주변 또 후손들과 또 하버드를 나오고 세상을 이끌어가던 지식인, 그리고 종교인, 철학자였던 에드워드의 그 주변과 그 후손들을 이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집안, 가문, 금수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듀크 에드워드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연구냐, study in education, 교육과 and heredity 유전 가문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유전 같은 거와 관계되어 있는 그 연구, 그러니까 교육과 유전, 어떤 이런 것이 얼만큼 인간 인성과 관계가 있는가. 헤로드티는 유전자와 관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핏줄과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 범죄자의 후손들은 거의 그쪽으로 집중돼 있어요. 이쪽 학자요, 또 지성인의 가문은 보면 거의 다 학자, 종교인, 이렇게 유능한 정치인, 이렇게 이제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영향에 혹시 영향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라도 이제부터 좋은 가문을 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라도 이 금수저를 잘 넘어서서 좋은 인격, 좋은 삶을 살고 또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들으면 섭섭하지만 가문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분들 중에 여러 분들이 있지만은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는 분을 제가 굉장히 존중합니다. 석주 이상용
그 석주 이상용이라는 분은요, 제가 왜 이렇게 존중하냐면, 이분이 살던 생가가 제가 자전거 타기 위해서 여러 번 다니는 안동댐에서 이렇게 낙동강 종주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 그 안동댐 근처에 이 사람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가에 이제 제가 늘 다니면서도 이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한번 들어가 본 적도.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런 분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이런 엄청난 분이 있었구나. 왜 엄청나냐면 이 사람은 이제 명문가의 부자겠죠. 명문가의 부자미. 집이 그냥 뭐 몇십 칸 넘는 그런 큰 집이에요. 안동에 그렇게 그 강가 옆에 있어요. 얼마나 집이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는 그런 그 지주요, 유학자요, 또 대대 가문이 늘 최고를 누려왔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10년 우리 일제에게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도 학자로서, 선비로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식인으로서 또 이 사회에 내가 우리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하죠. 그 오블리주라는 말은 의무라는 말입니다. 귀족들. 내가 이 땅에 귀족으로서 의무가 있는데 주권 뺏긴 이 나라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냐. 안동에 있는 자기 그 큰 집을 팔았어요. 팔고 이제 보통 그 유학자들의 집에는 그 사당이 있잖아요. 사당. 그래서 사당 이제 위패 같은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패 이런 이 패 같은 거를 그냥 다 땅속에 묻고 우리의 빛나는 가문, 우리의 빛나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집 소중하지만 주권 빼앗긴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팔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집의 식구들 또 일하던 모든 사람을 데리고는 간도로 올라갑니다. 간도 땅으로 올라가요. 거기에서 자기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또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런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독립군도 좋고 독립운동도 좋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런 의식은 있습니다. 잘해야 된다 의식은. 근데 내 거를 다 팔고 그런 일을 해라.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가진 거에 대한 그 소유욕이 있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안동을 벗어나서 간도로 간 것입니다. 그래 그 집이 너무 아까워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람 집을 딱 끊는 철도, 이 사람 집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가 철도가 있습니다. 집을 딱 반동강이를 내게 이렇게 철도를 딱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거 독립운동과 관계 이런 그 열사의 집이니까 여기를 그냥 딱 반으로 딱 어떤 전기를 그냥 끊는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나. 철도는 중요하지만 지금도 철도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다 팔았는데 나중에 이제 주변 문중에서 아까우니까 이걸 다시 이제 사들여 가지고 지금도 이것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은 남아 있는데 이제 남아 가지고 이제는 이제 기념으로 해 가지고 뭐라면 임청각이라 그런 이제 그런 이분의 이제 집에 가보면 이제 임청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념의 아주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이렇게 인정이 돼요.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러 안동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 길 옆에 자전거 길 옆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딱 들어가면 뭐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보시길 바래요. 이 놀라운 역사의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되는 사람인데 그뿐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건 가문. 이상용이라는 분 한 분만 이분은 임시정부 최고 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무령이라든지 이런 직책이 이름이 있었는데 최고 수장 뭐 그런 수장에는 이승만 박사도 있고 그랬죠. 돌아가면서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를 이제 하니까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자녀분들 또 손주분들 주변의 친척들의 독립유공자가 수두룩합니다. 독립유공자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가문이 그런
가문이 이런 그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손들도 주변의 친척들도 그 사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은 가문은 일단 DNA가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엉성한 가문을 한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라도 지금 좋은 가문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꼭 청년이 아니라도 지금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가문을, 우리 집을 이런 좋은 DNA를 가지고 있는 집안으로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야구 선수의 가족은 저절로 야구를 잘해요. 그냥 얼마나 그런 모습도 보면 또 흐뭇하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그런 일을 잘하는 거 보면. 또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다 좋은데 자녀가 또 이상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은 막 이렇게 좀 처지는데 자녀가 독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제 돌연변이도 있고, 또 유전자라는 건 아버지에게 50%, 어머니에게 50%를 물려받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올지 모르는 거죠.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또 다른 그 위에 가계가 또 있잖아요. 그쪽 가계에 유전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조합이 되면은 부모하고 좀 다른 자녀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부모에게서 가문에서 확실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죠. 항상 이거를요 굉장히 핵심적으로 치명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았다 해도 꼭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이런 혜택을 한번 조성해 줘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사세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교육학 얘기했습니다만은 교육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그 인간됨이나 능력이나 지능이나 그 모든 것은 이제 유전과 환경이죠. 유전과 환경입니다. 아무래도 부모에게 DNA로 물려받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장했던 어린 시절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성이나 능력이나 성격 같은 게 이제 많이 조정이 되는 것이죠. 이제 사실은 현대의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유전적으로 다 기울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적으로 이런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 환경이 발현되는 그 환경이 주어지면 그 유전적 요소가 더 많이 이렇게 발현이 된다. 이제 이렇게들 요즘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보세요. 유전하고 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가정이잖아요. 한 집안에서 부모에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죠. 부모의 삶의 스타일과 부모의 사고방식을 자녀들은 보면서 자랍니다. 부모가 일부러 가르쳐주진 않아도. 저는 제일 이상한 것이 애 손잡고 말이죠. 횡단보도 안 건너고 그냥 길로 그 위험한데 애 손잡고 건너는 그런 그 부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 참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부모의 유전자와 부모의 삶의 패턴과 철학을 배우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되는 가문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꼭 무슨 신세 한탄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번 이렇게 늘 강의도 하고 하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유전적인 환경이나 모습이나 환경적인 거, 제가 스스로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난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가 잘한 건 맞지만, 그래도 보면 유전자적으로는 감사할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일단 건강한 몸을 물려받은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장점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랄 때는 제가 이제 환경이 어려워서 저는 편모수라에서 자랐고 가난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환경이 안 좋아 이런 생각을 좀 하곤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중년이 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부모님들께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그래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만약에 저 자신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주어졌었다면 정말 저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아쉬운 마음은 사실 들어요. 근데 그 아쉬운 마음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아쉬운 마음이 바로
우리 비욘드 금수저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강좌를 하게 되는 그런 그 근거가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저도 뭐 열악한 부분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이번 비욘드 금수저에서 함께 다루었던 얘기들, 함께 나누었던 얘기들을 저도 정말 일찍부터 생각하고 의식을 하면서 살았다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과정을 겪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더 조금 더 소중한 결과를 또 열매를 맺으며 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욘드 금수저라는 강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뭐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서로 참 이 서러움을 함께 나눕시다. 이런 취지로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모든 이는 금수저를 100% 타고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금수저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하고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나눴던 제목들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발전하고 배우는 과정에 살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잘 되는 가문은 다르다. 그렇지만 의식을 가지고 내가 배워가야 된다는 생각, 되어가야 된다는 생각, 끊임없이 대인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강조해서 전하고 싶어요. 늘 얘기했던 것처럼 잘 되는 가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잘 되는 부모님, 좋은 부모님의 자녀들은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 부모도 있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요, 아이도 있고 3세대를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아이라도 초등학생 아이라도 또 중학생 아이라도 이렇게 그 아이를 관찰해 보면 그의 부모님의 냄새가 거기서 확 납니다. 또 그 부모님의 조부모님도 또 이제 교회에 나오지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보면 역시 거기에서 또 똑같은 흐름을 풍겨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신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섬뜩하다고도 생각될 수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느 부모가 좀 정서가 불안해 보이면 자녀의 행동도 불안해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가 벌써 꼬맹이라도 달라요. 벌써 애가 반듯하고 다르면 나중에 그 부모를 보면 확실히 달라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냉혹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가문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늘 얘기하지만 세상은 불공평한 것인가? 그럼 이 불공평함을 불편하면서 답도 없는 거에 대해서 막 그냥 욕만 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강좌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금수저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님에게 받은 것으로 잘 되는 가문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나고 세상이 결정이 난다면 세상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조금 미흡하게 내가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씩 꾸려나가는 데 대해서 기쁨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잘 살아가지고 결혼할 때에 좋은 아파트하고 좋은 차를 처음부터 다 사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부족하고 가난해도 이렇게 월세방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또 조금 전세로 바꾸고 그리고 아파트도 사고 이제 차도 사고 자녀들도 조금씩 더 이제 윤택하게 키우고 이렇게 발전하는 그 모습, 소중한 삶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이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이라든지 제가 개미라든지 또 곰이나 사자 그런 얘기 했죠.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 결정이에요. 또 옛날 인도의 옛 시절에는 그 카스트 제도 때문에 태어나면서 사람의 그 계급이 결정이 돼. 우리나라도 태어나면 노비고 태어나면 양반이고 이런 옛 시절을 생각하면 현대는 너무나 우리가 노력하면 이룰 것이 많은 게 현대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정말 우리는 고대 세계, 중세 세계 사람들보다 더 성취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닌 것. 옛날에는 어떤 노비가 막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제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폭동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제압당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고대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현대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서로 얘기했던 거, 나눴던 제목들을 함께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 금수저나 가문 이런 타고난 여건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길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강좌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그 이야기했던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약에 명문대 학생이다 그러면 명문대 학생들 부모는 어디 사는가 이런 거 조사하는 신문 기사 많이 봤죠. 보면 강남이 많죠. 강남이 많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남이 많으면 강남이 많다 그러면 이거는 그 부모가 돈이 많구나 그래서 비싼 과외를 많이 시켜서 명문대를 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돈으로 이렇게 그 과외 많이 시킨 사람이 절대로 명문대 쉽게 못 갑니다. 조금 중위권 대학은 과외 많이 시켜서 보낼 수 있지만 이런 명문대는요 본인이 잘하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데 강남이 많을까? 그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그 부모 중에 금수저도 있었겠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아서 강남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돈을 모으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자기의 위치를 잡으면서 그래서 강남에 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강남에 살기 이전에 그 부모가 그 부모의 노력이나 그 부모의 정신이 좋은 상태, 더 우량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더 정답이지. 강남에 사는 사람이 스카이가 많구나. 돈이 많겠군. 돈이 많아서 과외를 많이 시켰겠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명문대는 과외만 해가지고는 못 갑니다. 이렇게 입시 부정으로 백을 써가지고 이게 총장을 잘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갈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결코 부모가 잘 산다고 부모가 지위가 높다고 명문대를 그렇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명문대를 간 학생은 강남에도 살지만 사실은 그 부모가 이미 노력하고 좋은 자기의 두뇌를 가지면서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살던 아이가 명문대에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강남에는 쫄부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부자가 돼가지고 그런 강남에 사는 쫄부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돈은 있는데 할 게 없어요.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실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 거기서 돈이라고 하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겁니다. 쫄부인데요. 인물이 잘생겼나, 배운 걸 많이 배웠나, 능력이 있나, 그런 게 없잖아요. 또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있나. 돈은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루 일과가 지루합니다. 사우나 같은 데 가도 하루 종일 있을 수 없잖아요. 어디 가서 돈 있는 척이나 하고 좋은 데 가서 점심이나 사 먹고 그래도 실제로는 그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돈이 다가 아니니. 돈이 사실은 필요하지만 돈이 더 많았을 때는 그 돈 많은 것만으로 행복을 이뤄낼 수가 없죠. 그게 강남에는 쫄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남에는 자기가 노력하고 이루어서 강남으로 이사 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명문대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강남 자녀들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나도 물려받은 것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지만 내가 나를 잘 다듬고 금수를 넘어서는 정말로 내면적인 금수를 갖춘 사람이 돼서 적어도 나도 강남 같은 곳에 산다거나 또는 나도 좋은 가문을 내 대에 만들어서 나의 자녀들에게 좋은 가문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문이나 강남이나 금수저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얘기를 간혹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가문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가문을 못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금수를 넘어서서 그런 가문을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혜택을 나눠줄 수 있겠죠. 또한 아까 석주 이상년 선생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도 좋은 가문을 만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조금 돈이 많으면 우리 집 식구 충분히 먹을만 하면 나머지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많이 배웠으면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죠. 바로 그런 삶을 사세요. 잘 되는 가문은 다르다. 그렇지만 바로 그 얘기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강의를 몇 가지 더 하고 이제 이 강좌를 마쳐야 될 텐데요. 하여튼 이 강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또 강좌에 나와 있는 이 제목, 이런 제목들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과 또 저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주변의 모습,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 여러분들이 꾸리고 나가야 될 미래의 가정, 미래의 손자,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좋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기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